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근본이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환 작가님의 책이죠. 경제용어 응용편의 5번째 시간. 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AI 브리핑도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근본이제는 이 또한 많이 들어본 용어죠, 여러분. 그죠? 너무나 많이 들어봐서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근본이제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화폐를 찍어낼 때 이 금이라는 게 똑같은 가치를 이제 동급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찍어낼 때 똑같은 가치의 금을 저장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금이 화폐라는 것이죠. 그죠? 이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달러를 35온스 금 가치에 이 환율 자체를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지금 우리는 고정이 이렇게 환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 변화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근본이 제 시대에는 달러와 금이 서로 교환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죠.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폐지가 되었나? 닉슨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1971년에 이 근본이제가 폐지가 된 것이죠. 뭐 그 안에는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에 대한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 부자들은 왜 금을 투자할까?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이제도에 이제 한계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통화 공급이 금에 따라서 금 이꼬로 이 화폐니까 이 금을 얼마나 많이 채굴하는지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 채굴량에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제한이 있을 거니까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대해서는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인플레이션 반대 디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 경제가 성장하고 그 속도에 따라서 금 공급하는 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기능도 있지만 디플레이션 더 위험하죠. 그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금을 보유한 양만큼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변동, 경기는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응하려니까 이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이 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로 이렇게 하는 구조를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 근본이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장점, 무조건 또 단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보면 장점은 물가를 고정시킨다는 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거,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그죠? 고정된 환율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함에 있어서 나라와 무역을 함에 있어서 신뢰성은 강화될 수 있는데 금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 공급의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에 우리 앞서 말했듯이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근본이제를 쓴다라면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국제 충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금본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부자들은 왜 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우리가 뭐, 단순하게 기금속으로 금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금을 왜 우리가 사서, 금고에 넣어 두는가? 아니면 금 관련된 ETF를 뭐 투자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안 날 지금 현재도 전쟁을 그죠 일으키고 있죠. 근데 전쟁이 나버리면 내 집이 불타고 뭐 이렇게 내가 가진 자산이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금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돈이 종이 조각이 되더라도 그래서 부자들은 이 재산을 자기 재산을 금으로 바꿔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집도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자산의 일부를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금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액세서리를 하더라도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또 실적 나면 또 팔 수도 있듯이.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금을 사서 우리가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 관련돼서 ETF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 모아서 내가 나의 자산을 좀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근본이제는 이런 것인데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실천해 볼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은 자, 또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공부해보고, ETF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금 본위제는 이런데, 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뭐가 있지라고 ETF를 또 검색해보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ETF, 금과 관련된 금의 투자, 달러면 달러, 금이면 금, 이렇게 관련된 ETF를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매수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막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 내 재산을 다 거둬야 너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관심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내가 가진 ETF가 한 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했죠. 물론 이게 주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내 돈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련 ETF를 하나 사보면 우리 경제 뉴스라든지 내가 보는 인터넷에서 보는 내가 SNS에 보는 그런 뭐 금 관련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이 관련 내가 투자해 놓은 관련 내가 만약에 달러 투자를 했다면 달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환율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확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하고 ETF를 그런 걸 사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한 주를 매수해 보는 거하고는 그 이후의 행동 변화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반드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앞으로 이 ETF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한 금에 관련된 ETF 뿐만 아니라 뭐 구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예, 그런 영역을 하나하나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부잖아요, 그죠? 그것이 관심이고,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한 개 한 개 배워가면서 실천해가면서 그럼 나의 자산도 조금씩은 또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뭐 이렇게 또 떨어질 때도 가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실천들을 해봐야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본위제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금과 관련된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부자들은 왜 그런 것을 금을 사보고 그런 것을 투자를 하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은 그렇다라면 나는 뭘 할 수 있지라고 내가 실천할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ETF를 하나 사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금을 모아보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의 실천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금본위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상세하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뭐가 궁금해 라고 하면 즉시 또 찾아보는 거, 그것이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